자, 제1장, 우리 1장이죠.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자, 우리 그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컴퓨터 구성부터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컴퓨터 시스템은 어떤 거냐? 컴퓨터 시스템은 하나의 공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으로 자료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원하는 정보를 생성하는 처리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면 자, 자료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료는 이게 뭐냐면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일반적인 사실. 그죠? 사실, 팩트죠. 그죠? 숫자, 비정형 데이터. 그죠?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 이건 뭐 형태가 없는 거죠? 빅데이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 자,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컴퓨터를 타는 거죠. 컴퓨터에 있는 뭘 하죠? 프로그램을 만나서 컴퓨터예요. 네,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정보라는 게 인포메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보라는 건 뭐냐? 자료는 그냥 사실이에요. 팩트.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게 어디다 쓰일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온도가 어떻다, 습도가 어떻다, 그죠?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어떻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 지금 막 떠다니고 있어요, 그죠? 이게 센서 데이터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센서에 의해서 들어오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사실이에요, 그죠? 지금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30도다, 또는 습도는 40도다. 그죠? 습도 40도다. 미세먼지의 지수는 지금 뭐 80이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 큰일 나네. 20이다. 20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처리를 해서 자, 미세먼지가 지금 농도가 짙으니까 마스크 쓰고 나가세요라고 어떻게 해요? 시스템에서 우리 문자 보내잖아요. 그죠? 실시간 문자 보내요. 자, 그런 것도 뭐예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마스크를 쓰세요라는 정보를 만들어준 거죠. 그게 정보예요. 누구한테? 사람에게. 어떤 그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꼭 그 정보가 필요한 거죠. 쓰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만들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컴퓨터 시스템이다. 그죠? 컴퓨터 시스템이다. 옛날에 컴퓨터는요, EDPS라고 불렀어요. EDPS. 이건 뭐냐면 엘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적인 것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ADPS, 그래서 뭐 오토매틱이니까 자동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초기에는 주로 수치 계산만 했어요. 수치 계산했죠. 최근에 들어서 이런 센서 데이터나 이런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처리하게 됐죠. 2010년도부터 빅데이터라는 것이 각광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주로, 그죠? 제일 많이 사용한 게 뭐예요? 성적 처리, 월 봉급 계산 이런 거 많이 사용했죠. 아니면 시스템 저처럼 아키텍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뭐 설계하거나 뭐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그죠? 기업 페이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전에는 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치 계산만 했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유형의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수치도 하고 그림도 하고 문자도 하고 소리, 동영상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 소리, 동영상은 한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유튜브도 뭐예요? 동영상 처리하는 것이 실제로 올라가서 동영상이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검색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 강의처럼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강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찾아보려고 할 때 검색도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 동영상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것도 컴퓨터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자,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 그리고 무선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방대한 데이터인 빅데이터. 이 방대하다는 말이 뭐 페타데이터급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커서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크기, 이걸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큰 뭐 100GB 이 정도가 빅데이터가 아니라 빨리 변해서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수치고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데이터. 이걸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와 딥러닝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이죠. 연결한 거예요. 띵과 띵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연결되는 게 IoT예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연결되는 IoT, 뭐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활용하는 시대로 거듭내서 발전하게 됐습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은 우리가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들이죠.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이고요. 물리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소프트웨어는요. 소프트웨어는 네, 논리적인 것들이에요. 실제로 형태가 있다기보다는 그 안에 명령어들의 나열, 그죠? 또는 데이터, 그룹,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보는데, 자, 하드웨어는 우리 컴퓨터의 하드웨어라는 것은 제일 사람의 머리 역할을 하는 중추 역할을 하는 뭐가 있어요? 중앙 처리 장치,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그죠? 자, 기억 장치는요. 뒤에 가서 우리 공부하겠지만 속도에 따라서 제일 빠른 애가 뭐예요? 레지스터라는 게 있고요. 제일 빨라요, 얘가. 누구랑 급이 같으냐? 레지스터가. 중앙 처리, CPU 장치랑 속도가 거의 같아요. 같아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주기억 장치라고 있죠. 주기억 장치, 그죠?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얘랑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갖고 있는 아이가 캐시 메모리예요. 캐시 메모리. 이렇게 있고, 이것들이 뭐예요? 컴퓨터 주로 내부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얘네들 데이터들은 주로 일시적인 기억 장치예요. 일시적인 기억 장치.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이 전원이 꺼지면 대부분 휘발성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놔두면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지금의 시대는 지금은 정보 시대라고 하네요. 데이터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록해 놔야 되겠죠? 예, 요거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합니다. 보조기억 장치에.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면 기억 장치를 보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죠. 그죠? 이 보조기억 장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볼게요. 소프트웨어는 우리 뭐 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우리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주 타겟인 거예요. 타겟. 그죠? 타겟인 겁니다. 얘네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 좋게 만들어진, 편리하게 사람이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얘네들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는 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차 관리 시스템 또는 성적 처리 시스템, 그죠? 네, 성적 처리 시스템, 뭐는 봉급 관리, 그죠? 그 밖에 제가 예전에 해봤던 뭐 계약, 그 다음에 뭐 경매, 뭐 이런 것들이 다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뭐예요? 또 우리 그런 것도 있죠. 한글 프로그램, 그죠? 주문형, 한글, 그 다음에 엑셀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응용 소프트웨어 속하는 겁니다. 예,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자, 운영체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운영체제, 그죠? 운영체제. 또 앞에서 제가 우리 OT 때 잠깐 설명했듯이 뭐 있어요?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예, 컴퓨터 시스템 전반적인 여기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드웨어랑 요 응용 소프트웨어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있으면서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주차 관리 시스템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움직이게 하려면 예, 이 주차 관리 시스템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대부분 고급 언어로 만들어지겠죠. 고급 언어로 만들어진 것을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기계어로 만드는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럼 얘가 번역기 프로그램이 여기 속하는 거예요. 네,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의 기능. 우리가 하드웨어 기능을 5가지로 얘기해요. 예,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계적인 장치를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하고요. 첫째, 입력 장치는 자료를 읽는 데 쓰는 거죠. 네,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데 씁니다. 어디로? 컴퓨터 내부로요. 컴퓨터 내부로. 컴퓨터 내부라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되게 여러 가지 내부가 있어요. 자,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주기억 장치 있죠.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있죠. 그죠? 보조기억 장치 있죠. 자, 우리 이 주기억 장치를 사실은 먼저 들어와요. 먼저 들어와서 이 아이가 들어오면 만약에 이 아이가 처리가 되는 거면 CPU에 있는 제어 장치, 연산 장치에 의해서 처리가 돼요. 그리고 일시로 기억하고 있다가 주기억 장치로 들어갔다가 이게 보조기억 장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 입력 장치는 컴퓨터 내부에 들어온다 하니까 네, 요 안에 보조기억 장치를 제어한 요 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입력. 그죠? 입력 장치. 그 다음에 여기 CPU 있고, 그죠? CPU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기억 장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출력 장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CPU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제어, 연산. 이게 기억 장치라고 해서 여기 기억이 없냐? 있어요. 여기 기억은 뭐예요? 레지스터. 그죠? 레지스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입력 자료를 입력 장치, 자료를 읽는 거고요. 기억 장치, 기억을 하는 거지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얘를 보조하는 보조 기억 장치가 있는 거죠. 보조 기억 장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어 장치. 요 안에 CPU에 있는 제어 장치죠. 제어 장치는 자료 처리 순서를 지시하거나 또는 명령을 해독하거나 이런 일을 해요. 해독, 지시 이런 걸 합니다. 연산 장치는요. 이 지시에 따라서 실제로 연산을 해요. 사칙 연산 같은 사칙 연산 또는 이동, 그쵸? 그 다음에 또는 뭐 복사 이런 등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자, 기억 장치는 얘가 사칙 연산을 하려면 어딘가 뭔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했어요. 그럼 2라는 값과 3이라는 값이 어딘가 저장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들어왔을 때, 그죠? 여기가 아니라 임시로 이 연산장치가 쓰는 연산장치는 CPU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여기서 가지고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엄청 속도가 느려져요. 시스템이. 그래서 이 안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레지스터라는 애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 기능이 또 있습니다. 자, 연산장치는 그래서 자료를 처리를 수행한다. 이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사칙 연산, 이동 연산, 복사 연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일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출력된 거는요. 사람이 봐야 되겠죠? 사람이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뿌려주는,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출력 장치라고 해요. 우리가 뒤에 가서 또 공부할 시간이 있겠지만 자 보세요. 입력 장치는 사람이 쓰는 자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숫자라고 하면 10이라는 숫자가 집어넣으면 컴퓨터에선 얘가 뭐가 돼요? 네, 뭐 10, 1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바뀌어요. 앞에는 얘가 숫자라는 표시가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바뀌어요. 이진수로 바뀌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보여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10이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도 뭐가 필요해요? 처리가 필요해요. 10이라는 숫자가 컴퓨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리가 필요하고 또 나중에 얘가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처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입력이라는 건 그냥 데이터를 훅 집어넣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서 집어넣으면 이 시스템에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하는
변수 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줘서 1010 이진법으로 바뀌던가 아니면 뭐 문자도 마찬가지로 기계어로 바뀌겠죠. 바뀌어서 사람한테 또 출력될 때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데이터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 시스템은 어떻게 생겼냐. 자,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요. 중앙 처리 장치 안에 그림이 살짝 섭섭하네요. 그죠? 요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이 안에 요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앙 처리 장치가 제어 장치라는 애가 있고 연상 장치 레지스터라는 게 있다. 여기가 뭐예요? 얘도 일시적인 기억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하는 애. 자, 그래서 입력 장치가 주기억 장치로 집어넣으면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이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제어 장치에 의해서 레지스터로 들어가고, 그죠? 이것이 얘가 번역을 해서 얘가 무슨 명령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자, 이거는 덧셈이야 라고 알려주면 연산 장치가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덧셈을 하는 거예요. 덧셈을 다 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게 주기억 장치로 가고, 그죠? 가고 스토어 돼서 가고요. 다시 이것이 출력 장치에서 사람에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도 입력 장치지만 얘도 입력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여기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거꾸로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로 나올 수도 있죠. 화살표가 양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입력도 되고 출력도 되면서 기억 장치를 보조해주는 아이가 보조기억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데이터의 흐름은 그래서 어떻게 가요? 입력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갔다가, 그죠? 주기억 장치에서 중앙 처리 장치에서 처리됐다가 다시 주기억 장치로 왔다가 출력 장치로 나가든지 보조기억 장치로 가든지 반대일 수도 있죠. 네, 이렇게 갑니다. 자, 입력 장치에 의해 입력된 자료는 주기억 장치나 보조기억 장치에 기억해 두었다가 처리 장치에 의해 처리되고 처리된 결과는 다시 어디에? 기억 장치에 저장되었다가 출력해주는 흐름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볼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2단계이기 때문에 1단계 공부하실 때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셨죠?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는 제어 장치와 주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로 구성된다.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죠, 그림에. 연산 장치와 레지스터들로 구성돼요. 레지스터는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뭐 PC, 프로그램 카운터, MBR, IR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쭉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는 우리 램, 롬 뭐 이런 거 쓰죠. 네, 씁니다. 입력 장치, 출력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 처리 장치에서 실행되는 하나의 명령은 여러 단계의 마이크로 연산을 통해서 수행되며 우리가 A 20 더하기 15라는 것을 한다면 얘가 20이라는 아이를 저장해라. 15라는 내용을 저장해라. 1번, 2번. 또 15와 20과 15를 더해라. 3번, 4번. A에다가 다시 집어넣어라. 35를 집어넣어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일로 들어가는 것도 뭐예요? 꺼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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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꺼내라, 꺼내라, 패치하고 두 개 연산하고 다시 저장해라. 뭐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마이크로 연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연산을 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보니 여러 단계죠. 그죠?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CPU를 다른 말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도 하죠.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도 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마이크로 컴퓨터 또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도 부르는 거죠. 예, 중앙 처리 장치는 컴퓨터 시스템의 두뇌에 해당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모든 구성 요소는 프로세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서가 우리 모든 몸에 있는 모든 장기나 손, 발 다 누가 관장해요? 네, 뇌가 관장하는 거죠. 그죠? 실제로 물론 다른 그 중앙에 뭐 예를 들어서 중추에 해당되는 것들이 관장을 하겠지만 어쨌든 두뇌라는 아이가 관장을 하잖아요. 똑같이 다 연결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럼 이 연결되는 애는 뒤에서 잠깐 볼 수도 있겠지만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애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얘를 버스라고 합니다. 버스라고 해요. 버스라고 합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의 두뇌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구성 요소와 연결되어 있고 필요한 자료를 입력 장치로부터 입력 받아들이거나 패치, 기억 장치에 읽어와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해진 작업은 프로그램이라 하는데 자, 읽어와서 이거를 처리하고 계산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뭐 출력하고 화면에 뿌려주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는 작업에 대해서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작업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 순서대로 할 일을 적어 놓은 것, 컴퓨터가 순서대로 할 일을 적어 놓은 것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드웨어에서 중앙 처리 장치가 기억 장치에 저장된 명령들을 실행합니다. 아직 CPU 하는 중이에요. 명령들을 실행해요. 실행하는데 어떻게 하냐? 명령어를 꺼내와요. 그 안에 프로그램 중에 명령어들이 있겠죠. 꺼내옵니다. 인출하는 작업을 해요. 그 명령어를 인출해서 해독을 합니다. 해독을 해요. 더 자세히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개략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는 거예요. 꺼내오고 그거를 어떤 명령어지 이거? 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독해요. 누가? 제어장치가 합니다. 제어장치가. 그런 다음에 그것을 처리해요. 실제로 처리합니다. 처리하기 전에 뭐 해요? 데이터를 인출해요. 자, 명령어를 인출하고 명령어가 예를 들어서 덧셈 해라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면 덧셈한 덧셈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해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럼 누구랑 누구랑 덧셈하는데 할 거잖아요. 그죠? 그 누구랑 누구랑이 뭐야? 데이터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꺼내 와야겠죠. 데이터를 꺼내 와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덧셈 처리합니다. 그죠? 덧셈 처리하고 나서 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쓰는 거죠. 데이터 씁니다. 데이터 쓰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어장치, 연산장치,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CPU라고 한다.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CPU는 ALU, 연산장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A라는 데이터와 B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패치, 명령어 패치, 그죠? 그래서 얘를 처리합니다. 네, 이 작업을 거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긴 애를 ALU라고 해요. 뭐 옛날 인텔의 CPU가 유명했었죠. 지금도 뭐 인텔 많이 쓰지만, 네, 인텔. 이거는 옛날에 쓰던 8비트 ALU. 지금 이거 뭐 쓰죠? 빅데이터에서도 써요. 빅데이터 할 때도 씁니다. 네, 8비트는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산장치는 수치 및 논리 연산에 대한 실제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부분이고요. 수행하는 부분. 산술적인 계산은 정수와 부동소수점이라는 부동소수점 수라는 두 가지 형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 60, 1789. 막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정수. 그죠? 양의 정수죠?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5. 이거는 음의 정수죠? 정수예요, 정수.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수 표현한 것 중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24.395라는 숫자가 있다고 봅시다. 그죠? 이런 숫자가 있어요. 이런 숫자가. 자, 이거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중고등학생 때 배운 적이 있어요. 앞으로 소수점을 이동을 시켜요. 그죠? 소수점을 이동시켜요. 그럼 0.24
395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해요? 곱하기 10의 2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요렇게 생긴 아이는 우리가 실제로 가수라고 하고요. 이걸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수. 그죠? 이거는 10배 밑수. 그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부동소수점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밑이 이진수면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부동소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진수로 안 바꿨을 뿐이지 이런 형태를 띄우고 있는 걸 부동소수점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자, 기억장치 볼게요. 기억장치. 자, 기억장치는 컴퓨터의 자료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히 보존하는 장치를 말하는 거죠. 저장장치라고도 하죠. 저장장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기억장치는요. 롬이라는 애와 램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분리를 했었어요. 램을 서로 상반된 아이로 쓰는데 사실은 리드 라이트가 되는 거라서 롬 이거에 대응되는 건 사실은 라이트 R M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런 애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빨간색으로 썼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잡히는 대로 쓴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롬은 오로지 읽기만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가르칠 때는 롬에는 데이터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애가 한 번 기억할 수 있는 애가 피롬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롬도 썼다 지웠다 할 수 있어요. 썼다 지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읽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아이를 우리가 롬이라고 해요. 롬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읽을 수만 있는 아이로 쓰는 애. 피롬, 이피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장치들에 의해서 쓸 수 있어요. 특수한 장치들에 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CD처럼 한 번은 쓸 수 있는 애가 피롬이에요. 예, 그렇게. 네, 그 다음에 이피롬 이런 것들이 특수한 장치에서 쓰이는 거고요. 보통 비휘발성이죠. 비휘발성은 컴퓨터가 꺼져도 내용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CD에 있는 데이터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램은요. 랜덤 액세스예요. 이게 랜덤이에요. 랜덤. 어디에 저장돼 있든지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렇게 일정한 크기가 있다 그러면 데이터가 여기도 있어서 자기의 위치를 그냥 한 번에 찾아서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어요. 랜덤 액세스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액세스할 수 있다. 얘가 롬의 반대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얘는 근데 뭘 할 수 있다? 데이터를 자유롭게 읽고 쓰기가 가능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애들이 D램과 S램인데 D램이라는 아이는 우리가 다이나믹 램이라고 하고요. S램은 스태틱 램이라고 해요. 스태틱 램.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셨죠? 네. 우리 그 1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자, D램은요. D램은 여기 이게 우리가 램은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얘는 휘발성이에요. 여기 특징이 빠졌는데 휘발성입니다. 휘발성이에요. 책에 있습니다. 책에 있어요. 휘발성이에요. 얘는 컴퓨터가 꺼지면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전기가 들어와 있는 중에도 데이터가 계속 충전을 해주지 않으면 날아가는 방식이 있고 그냥 놔두면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는 그냥 놔두면 되는 방식이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얘는 전원이 들어와 있어도 계속 충전을 해줘야 돼요. 리플래시를 계속 해줘야 돼요. D램, S램은 해줄 필요 없어요. 누가 더 비쌀까요? S램이 비싸겠죠. 왜요? 돈이 비싸니까 재충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빠를까요? 얘는 계속 충전해야 되니까 얘가 더 빠르겠죠.
특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태틱 램은, 정적 램은 재충전이 필요 없는 비휘발성. 얘는 재충전, 리프레시가 필요한, 리프레시가 필요한 네, 휘발성 메모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 기타에 이런 여기에 쓰지 않은 메모리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 책에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는 책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메모리의 예 중에 자, 캐시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캐시 메모리. 얘는 CPU와 기억장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하기 위한 메모리, 주로 SRAM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기억장치예요. CPU예요. 얘가 속도가 엄청 빨라요.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의 속도로 빠르다.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의 속도다. 라고 한다면, 뭐 요즘에 사용하는 SSD, 뭐 이제 요즘에 사용하는 램 더 빠르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다. 얘는 주로 D램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주기억 장치는. 얘가 속도가 많이 차이 나죠? 6배, 아니 3배 차이 나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너무 빠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데이터 하나 읽어와. 얘가 시키잖아요. 그러면 CPU가 제어 장치가 시켜요. 어디에 있는 몇 번째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와 그랬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띡띡띡띡띡 가져다 줘요. 그쵸? 처리된 결과 갖다 넣어. 그래서 갖다 넣죠. 얘는 다 하고 빨리 휙 갖다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램은 천천히 저장하겠죠. 속도가 느리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얘가 야 갖고 와. 그럼 막 찾아봐요. 막 찾아보는데 속도가 느려요. 한참 찾아갖고 여기 있어요 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랑 속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얘는 뭐 해요? 제가 데이터 줄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언제 주냐? 언제 줘? 하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럼 데이터 들어오면 여기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 차이가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이 메모리보다는 공간이 좀 작은 애가 있어요. 기억 공간이 작은 애가 있어요. 여기다가 미리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 가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얘보다 훨씬 빠르니까 캐시가 SRAM인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싸고 속도가 빠르고 그쵸? 그래서 얘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가지고 와서 얘가 데이터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빨리빨리 가져가니까 얘는 얘보다 훨씬 빠르겠죠? 그런데 단점이 있죠? 어쩔 때. 갔는데 여기 없어요. 그럼 다시 갔다가 또 갖고 와야 되죠? 네. 이거 폴트라고 하는데 갔는데 없네? 그럼 갔다가 여기다 갖다 넣고 가져가죠? 속도가 또 좀 더 걸리겠죠? 그렇지만 여기다 미리 갖다 놓으면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갖다 넣느냐에 따라 정책을 만드는 것도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겠죠. 여튼 이렇게 해서 중간에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다?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대한 흐름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재밌는 얘기 듣듯이 들으시면 돼요. 막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재밌는 얘기 듣듯이 들으면 하다가 뒤에 가서 암기할 거 있으면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왜? 중간에 있어요. 네, 누구랑 CPU랑 주기억 장치랑.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느냐? 버퍼 메모리라고도 해요. 버퍼 메모리. 버퍼 캐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캐시 메모리는 그렇고요. 가상 메모리. 얘는요. 실제로 기억 장치라고 볼 수 없고 가상이잖아요. 가짜예요, 가짜. 무슨 얘기냐면 보조기억 장치의 그 한쪽 일부분을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가짜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제 컴퓨터가 회사에서 준 컴퓨터가 메모리가 16기가예요. 저보고 쓰라는 게. 근데 제 노트북에 있는 하드디스크는요. 뭐냐면요. 메모리가 500GB예요. 그러면 얘랑 용량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다 갖다 올려놓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 캐시 메모리 때처럼 얘가 필요하면 여기서 가져다가 쓰고 가져다 쓰고 가져다 쓰고 해요. 근데 여기다가 임시로 500기가에 조금 어디를 해놓고 여기다 미리 저장해놔요. 그럼 여기서 빨리빨리 가져다 써요. 여기서 찾지 않고 우리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다니면서 여기 있나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안 찾아보고 여기다 갖다 넣어놓으면 빨리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속도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가 공간이 부족하니까 일 처리할 때 좀 더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보조기억 장치에다가 놓고 보조기억 장치인데 주기억 장치처럼 쓰게 만드는 게 뭐예요? 가상 메모리예요. 자,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기법. 얘는 실제 메모리가 아니다. 가상 메모리를 이용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네. 이거 한 번에 여러 개 프로그램 수행한 다중 프로그래밍. 네. 데이터는 전원이 꺼지면 사라져요. 여기 있는 건 사라집니다. 원래는 보조기억 장치는 뭐죠? 영구히 기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가상 메모리로 만들어 놓은 거는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서 그 메모리가 막 쓰면 맘대로 쓰다가 메모리가 딱 꺼지면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컴퓨터 작업 관리자 같은 거 열었을 때 그 쭉 나오는 애들 사실은 메모리에 다 올라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속도가 느리고 지금 잘 안 쓰는 애들은 잠깐 어디다 두는 거예요? 가상 메모리에 두는 거예요, 잠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퍼 메모리. 두 장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속도 차이를 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임시 저장 공간. 네, 이걸 우리가 버퍼 메모리라고 해요. 버퍼 메모리는 언제 쓴다?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캐시 메모리도 일종의 버퍼에 속한다. 자, 연산 메모리라는 것은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그 내용을 지정을 해서 네, 연산 메모리가 아니고요. 영상 메모리, 연상 메모리네요. 영상. 네. 연상 메모리네요. 연상 메모리. 어소시에이티브 연상 메모리. 예. 연산은 어큐뮬레이터고 연상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그 내용 우리가 보통 찾을 때요. 50번째 있는 거 갖고 와, 100번째 있는 거 갖고 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 있는 무슨 내용에 있는 근방의 거 갖고 와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연산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데이터를 꺼낼 수 있도록 하는 기억 방법 내용을 요 말이 중요해요. 내용을 네. 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를 주로 사용한다. 예, CA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컨텐츠 어드레서블 메모리. 예, 내용으로 주소한다. 주소 매긴다. 이런 뜻이죠. 주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연상 메모리. 예. 자, 메모리,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네, 이런 것들 보조 기억 장치죠. 예전에 쓰던 하드 디스크, 그죠? SSD, 플래시 메모리, 그죠? USB, 광디스크 이런 것들이 있죠. 외부 장치 또는 2차 장치라고 하죠. 데이터 영구적으로 보관하려고 쓰는 겁니다. 자, 캐시 메모리 볼게요. 중앙 처리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죠? 여기서 여기로 가져가면 속도가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얘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얘는 여기서 갖다 쓰면 좀 빠르다 그 얘기입니다. 좀 빠르다. 자, 입력 장치 마우스, 예, 조이스틱이네요. 키보드 있고요. 뭐 디지타이저, 뭐 펜 같은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림 디자이너 하는 사람들, 그죠? 막 그림 그리잖아요. 뭐 스피커도 있고, 그렇죠? 네, 마우스, 키보드, 조이스틱, 뭐 디지타이징, 패드, 웹카메라, 카메라인가 봐요. 그죠? 광고형 터치 스크린. 왜 어디 같은 데 가면 큰 빌딩 같은 데 가면 우리 위치 찾고 막 이럴 때 터치 스크린에서 위치 찾고 막 이런 거 하죠? 네. 출력 장치는요. 지금 표준 입력 장치는 뭘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표준으로 입력하는 애.
마우스? 키보드? 네, 키보드가 표준 입력 장치라겠죠. 아직은 키보드로 해요. 그죠? 물론 어떤 컴퓨터는 소리가 표준 입력 장치이기도 해요. 그죠? 어떤 것들은 소리만 받아들여서 하는 거, 그죠? 자, 출력 장치. 보통 모니터를 표준 출력 장치로 하죠. 네, 뭐 3D 프린터. 네, 3D 프린터에서 요즘에는 장기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컴퓨터 하드웨어의 5가지 동작. 자료를 읽고, 기억 장치는 자료를 기억하고,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로 나뉘고, 제어 장치는 자료를 처리 순서를 지시하고 해독하고, 그죠? 연산 장치는 자료를 처리를 수행을 하고, 출력 장치는 결과를 출력한다. 하드웨어는 중앙 처리 장치,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로 나눈다. 예, 소프트웨어 한번 볼까요? 네, 소프트웨어부터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